안녕하세요. 은야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4년 10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시고 나서 위쪽에 메뉴를 보시게 되면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셔서 워크스페이스 작업창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는 선택이 되어 있을 텐데요. 혹시라도 작업창들의 위치가 달라졌을 수도 있으니까 리셋 에센셜이라고 초기화를 한번 시켜주세요. 창들의 위치가 초기화 됐을지라도 또 옵션들을 바꿔놨을 수도 있으니까 문제 풀기 편하게 옵션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어요. 서브 메뉴 중에서 아무거나 클릭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 서브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옵션들이 다르게 펼쳐지는 거 확인되시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몇 가지만 설정을 하고 나갈게요. 우선 인터페이스 가시게 되면 컬러 테마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혹시라도 눈이 많이 부신 경우에는 어두운 테마로 바꾸는 게 좋겠죠. 워크스페이스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작업창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문제풀이 하는 동안에 문제지를 이렇게 따로 띄워놓고 작업창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창을 따로 띄울 수 있도록 오픈 다큐멘트 탭이라고 하는 친구 보이시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아마 V체크가 되어 있을 텐데 저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창들의 위치를 이렇게 따로따로 띄울 수 있어서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를 끌어다가 바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커서의 모양도 중요하죠. 브러쉬로 개체들을 선택할 때에 그 브러쉬의 크기가 이렇게 커다란지 작은지 직관적으로 보시려면 노멀 브러쉬로 선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노멀 브러쉬로 되어 있는데 프리 사이즈를 선택한 것처럼 십자가 형태로만 위치가 보여진다면 아마도 브러쉬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을 경우 혹은 여러분들의 키보드 가장 왼쪽에 보시게 되면 컨트롤, 쉬프트, 캡스락. 자, 캡스락 보이시죠? 캡스락 키가 켜져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항상 보이니까요. 캡스락 키를 꼭 꺼놓으시길 권해요. 노멀 브러쉬로 꼭 선택을 해주시고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 엄청 중요하죠. 문제지에서 미리 보기로 창을 보여주는데요. 그 출력 형태에서 보이는 룰러 단위가 픽셀 단위입니다. 우리도 눈금자에 픽셀 단위로 맞춰주셔야 될 거고요. 글꼴에 대해서 크기나 글꼴 지정되어 있는데 포인트라고 하는 단위로 맞춰주셔야 결과물과 똑같이 볼 수 있어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 배치할 건지 가늠을 하실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의 색상, 배경 색깔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타입이라고 하는 메뉴 선택하시게 되면 글꼴에 대해서도 선택 가능한데 영문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글 글꼴도 영문으로 보일 수 있어요. 쇼 폰트 네임 인 잉글리시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주셔야 영문 글꼴은 영문으로 보여도 되지만 한글 글꼴은 한글로 보여라 라고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설정을 하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작업하는 데는 지장 없을 거예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문제지에 보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시가 되어 있죠. 파일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파일에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예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값 윕스 폭은 400입니다. 하이트 높이는 500이고요. 레졸루션 해상도는 72인지 꼭꼭꼭 확인하셔야 해요.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라고 꼭 확인하시고 크리에이트. 출력 형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눈금자 보이니까요. 우리도 눈금자를 켜놓는 게 좋겠네요. 보여주십시오 뷰 메뉴에 가시게 되면 룰러스라고 눈금자를 불러내실 수 있어요. 저는 창을 좀 화면에 꽉 차도록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키우도록 할게요. 소스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1급의 1번 불러올까요? 파일에서 불러올 거니까 오픈.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이미지들이 모여 있습니다. 1급의 1번 열기. 이미지의 사이즈를 보시고요. 이렇게 우리 거 400보다 좀 커 보이죠? 이미지라고 하는 메뉴 가셔서 이미지 사이즈 확인을 하세요. 윕스가 400이라고 값을 바꿔줬더니 하이트 비슷하게 500 근처로 왔죠. 하이트를 500이라고 바꿨더니 윕스 폭이 좀 모자라네요. 모자라지 않게 한쪽만 맞춰 오세요. 400이라고 해서 OK 단추 누르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이미지를 가지고 올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끌어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원본은 닫도록 하죠. 저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외부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레이어 1이라고 임의로 들어가 있는데요. 레이어는 쌓이고 쌓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름은 그때그때 바꿔주시길 권해요. 점수랑은 상관이 없긴 하지만 나중에 빠뜨린 게 없는지 검사를 할 때 아무래도 레이어의 이름과 맞춰 놓으시게 되면 찾기가 편하겠죠.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1번에서 갖고 왔다라고 엔터 치시게 되면 이름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미지를 옮길 때 철커덕하고 붙는 느낌으로 스냅을 걸어주시면 아무래도 사이즈 맞추기가 편하니까요. 뷰 메뉴에서 스냅이라고 하는 메뉴를 켜두세요. 크기가 이렇게 맞는데 방향이 좀 다르군요. 이 친구는 컨트롤 T라고 에디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자유롭게 크기를 변형시키겠다. 프리 트랜스폼 기능이 있어요. 단축키를 쓰시기를 권해요. 자주 쓰는 것들 몇 가지는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컨트롤 T 누르시게 되면 가장자리에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뜰 거예요. 요거 2024 버전부터는 컨트롤 T 누르지 않아도 바운딩 박스가 보이는데요. 어차피 방향이나 크기를 조절할 때는 자유 변형을 해야 되니까 꼭 컨트롤 T 누르시길 바라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하면 좌우로 반전이 될 거예요. 변형이 끝났으면 엔터 쳐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필터를 보도록 할까요? 텍스처화라고 되어 있죠? 필터 메뉴 가셔서 필터 갤러리를 보세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갤러리에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필터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텍스처라이저라고 하는 건 텍스처 그룹에 있어서 여기라고 찍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름만 보고 어떤 필터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에서 찾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ABC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T는 한참 내려가서 찾으시면 되겠죠. 텍스처라이저. OK 단추 누르시게 되면 필터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두 번째 동그라미 세이브 패스라고 해서 자동차 모양 그리고 플러그 모양 직접 그려서 패스를 저장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를 얘기하는 거죠. 패스를 직접 그려야 되는데 배경이 있으면 좀 산만하니까 레이어는 비저블 눈을 끄도록 할게요. 콕 찍으면 이렇게 깜깜해지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건지 정도는 안내선 뽑아 놓는 게 좋겠습니다. 위에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딸려 나오는 거 보이시죠? 높이를 대략 한 150 정도 이렇게 잡고요. 아래쪽도 한번 더 드래그 할까요? 자,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또 딸려 나오죠. 이 친구는 400 조금 못 미쳐서 이 정도라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이 안에다가 자동차를 만들겠다라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펜 도구를 이용해서 제작을 할 건데요. 펜 툴 들게 되면 위쪽에 있는 옵션을 꼭 확인을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아마 쉐이프라고 안 돼 있고 패스라고만 되어 있을 텐데 패스보다는 쉐이프라고 선택을 하셔서 작업하시길 권합니다. 그렇게 하면 색깔이 눈에 보이니까 그릴 때 레이어 따로 만들면서 작업해서 편리하실 거예요. 색깔은 아무래도 눈에 잘 보이는 색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색깔 자체를 클릭하셔서 어떤 색이든 상관없어요. 클릭. 스트로크라고 하는 건 바깥에 선을 그릴 거냐라는 건데 굳이 선의 모양은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짝대기 그려줄 때에 시작하는 위치 클릭하셔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곡선, 드래그 하시게 되면 곡선, 그냥 클릭하게 되면 직선이 만들어지죠. 이 친구는 대강 만들어서 제자리로 돌아올 거고요. 수정이 다 가능합니다. 펜 툴 주변에 보시게 되면 셀렉션 툴 보일 거예요. 패스 셀렉션은 전체 패스를 들어서 옮기거나 크기를 컨트롤 T 눌러서 조절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아이이고요. 엔터. 다이렉트 셀렉션은 일부분만 선택합니다.
이 친구만이라고 해서 옮겨주실 수 있고요. 핸들의 방향도 조절이 가능하죠. 그럼 펜툴 이용해서 자동차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점은 여기라고 클릭했고요. 직선 부분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직선 부분을 먼저 그릴게요. 자동차의 엉덩이 부분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그리고 등 부분도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앞부분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직선으로 떨어져야 되는 부분은 그냥 클릭하시면 되겠죠. 곡선이 필요한 부분은 클릭 드래그, 다시 끝나는 부분은 여기라고 해서 마무리 지어 줄게요. 대충의 아웃라인이 나왔으니까요. 여기에서 바퀴, 휠 부분을 이렇게 뺄 수 있도록 원으로 뺄게요. 일립스 선택을 하시고요. 위쪽에 옵션을 보겠습니다. 펜툴과 똑같이 쉐이프에 대해서 필 색깔 칠해져 있다, 스트로크 선은 없다 라고 되어 있죠.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뺄 거다 라고 하는 거 서브 트랙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데 바로 눌렀더니 전체가 다 빠져버렸군요. 컨트롤 Z 취소. 선택되어 있는 거 이렇게 레이어를 보시고요. 다른데 백그라운드 갔다가 다시 레이어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옵션을 빼겠다라고 하는 친구로 바꿔도 전체가 빠지지 않습니다. 일립스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해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빼줄 거다라고 만들어 줬는데요. 혹시라도 크기가 한 방에 예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위치 조절이 가능합니다. 적당하게 배치하시고요. 복사해서 쓰도록 할까요?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Alt 누르게 되면 이 친구를 복사하실 수 있어요. 다시 패스 셀렉션으로 얘입니다 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왼손으로 Alt 누르면 더하기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나요? 클릭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을게요. 엔터 쳐서 마무리. 이번엔 동그라미를 바퀴 추가하도록 할까요? 레이어 잘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원형 도구 선택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옵션에서 패스 오퍼레이션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컴바인 추가할 거다. 혹시라도 이렇게 인식이 잘 안 되면 다시 백그라운드 갔다가 되돌아오세요. 컴바인으로 추가할란다. 클릭 드래그해서 원을 만들어 줄 거고요. 크기나 위치 마음에 안 들면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을 해주세요. 엔터 쳐서 마무리. 패스 셀렉션 선택하시면 이 친구다 라고 인식시켜 줄 수 있죠. 왼손으로 Alt 누르면 더하기 쫓아다녀요.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겠습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 안쪽에 플러그 모양 보이시죠? 그 친구도 빼줘야 되네요. 사각형으로 플러그의 끝자락 렉탱글 툴 이용할 거고요. 위쪽에 뺄 겁니다 라고 서브 트랙. 안 먹으면 다시 백그라운드 갔다가 되돌아오세요. 서브 트랙으로 빠지는 거 확인하시고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저는 위쪽에 이렇게 모서리를 둥글게 해달라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었네요. 여기에서는 값을 0이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새로 그릴 때에 이 친구가 뾰족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플러그의 부분 컨트롤 T 눌러서 조절하십시오. 엔터 쳐서 마무리. 패스 셀렉션 이용하셔서 이 친구입니다. 인식시켜 주시고요. Alt 누르면 더하기 쫓아다녀요.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고 방향키 이용해서 미세하게 조정도 가능합니다. 렉탱글 역시 뺄 겁니다 라고 서브 트랙. 인식이 안 되면 다른 데 갔다 돌아오세요. 클릭 드래그해서 사각형 컨트롤 T 눌러서 방향 조절. CC 버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이 보이는 버전이 있고요. 없는 버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땐 보이는 부분에서는 그냥 이 친구입니다 라고 클릭하셔서 바로 수정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모서리 조절점이 안 보이는 경우에는 프로퍼티라고 하는 속성에 가셔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쉐이프에 대해서 모서리의 둥글기 값을 직접 손으로 입력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의 점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렇게 모서리 둥그러지는 거 보일까요? 이 친구도 더블 클릭하셔서 이 하나의 점을 드래그 하시게 되면 원하는 대로 모서리 조절 가능합니다. 작업이 끝났으면 잔상들이 남아서 예쁘지 않죠?
위쪽에 있는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해서 선들을 좀 정리해 주세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죠. 이 친구는 패스 저장해달라 라고 했네요. 레이어 패널 옆에 보시면 패스 패널이 보입니다. 패스 패널 가세요. 작업했던 패스를 얘가 이미 기억하고는 있지만 따로 저장도 해달라 라고 하니까 오른쪽 끝자락에 3줄이 누르셔서 세이브 패스 눌러주시게 되면 이름을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동차 플러그 모양이라고 바꿔놓도록 하죠. 기존에 있던 아이와 내가 새로 만든 아이 두 가지가 보입니다. 선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친구만 자꾸 선택이 미리 되어서 다른 작업을 할 때 방해하니까요. 선택을 빈 공간 눌러서 해제시켜 주세요. 레이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적당한 위치, 컨트롤 T 눌러서 적당한 크기 조절을 해주시면 결과물과 비슷하게 만들어지죠. 아래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미지 다시 눈을 킬 거고요. 동그라미 3번에 보시게 되면 마스크 기능을 이용해서 방금 만든 자동차와 1급의 2번으로 이렇게 표현해달라,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해달라는 얘기네요.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불러올 거니까 오픈. 1급의 2번 열기. 어차피 저희는 이 자동차 모양으로 그림을 자를 거니까 이 친구는 그냥 데리고 올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2번이라고 바꿔놨고요. 잘라서 가려주는 기능은 레이어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하는 아이가 아래쪽에 깔려 있어야 되고요. 잘리우는 그림은 그 위에 얹어져 있어야 해요. 잘리우는 그림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는 기능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만 잘리워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시죠? 이미지가 너무 크게 들어갔으니까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을 하시면 되겠고요. 결과물과 비슷하게 배치하시면 되겠죠? 방향이 반대로 뒤집어져 있으니까요. 컨트롤 T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요 정도 느낌이려나요? 엔터 쳐서 마무리. 마스크를 씌워준 친구는 레이어 스타일도 적용해라 라고 해서 스트로크 선 효과를 줘라 라고 되어 있죠. 스트로크 선 효과를 줄 때는 자동차에 지금 테두리 선이 들어간 거니까요. 레이어를 정확하게 자동차 레이어를 선택하세요. 클릭하시고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요. 레이어 패널에 가시게 되면 FX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할 수 있는 단추 보이시죠? 클릭하시고 스트로크를 주겠다라고 콕 찍으시게 되면 레이어 스타일 창이 뜰 거예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스트로크는 그라디언트 색상이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선의 두께값 그리고 필 타입 맞춰주셔야 되겠죠. 두께값은 3픽셀 그리고 필 타입이 컬러가 아니라 그라디언트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되는 그라디언트 적용된 걸 볼 수 있어요. 색상값이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색깔을 콩 찍으셔서 그라디언트 에디터를 띄울게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물감통들 보일까요? 요 친구들 클릭하셔서 색상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값 FF00. 요 친구는 그 숫자 6개를 다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씩 축약해서 쓸 수 있어요. FF라고 하는 건 두 개씩 짝지어서 FF 00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개씩 짝지어서 0이라고 하게 되면 노란색이로군요. 오케이. 뒤쪽에 있는 색깔 99 FF 이 친구도 색깔을 99라고 두 개 되어 있는 거 하나로 9 F 4개는 F 2개로 이렇게 짝지어서 축약해서 쓰도록 할게요. 색깔 값을 넣어줬어요. 방향도 맞는지 한번 더 눈여겨보는 게 좋겠죠. 아래쪽이 노랑이고 위쪽이 하늘색이다 라고 하는 건 프리뷰 미리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부 그림자까지 같이 주고 올게요. 이너 섀도우. 적용이 끝났으면 이제 그 위에다가 이미지들을 또 도형 얹어주면 되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고 나면 이렇게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셔야 그 위쪽으로 오브젝트들을 쌓을 수 있으니까요.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꼭 선택을 해주시고요. 파일을 또 불러올게요. 오픈 1급의 3번 열기.
필요한 부분 요만큼입니다 라고 퀵 셀렉션 문질문질 하시고요. 깜장색들만 추가로 선택해 볼까요? 이미 잡아놓은 범위에서 추가할 거니까 이렇게 더하기 옵션으로 바꿀 거고요.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아이들 선택하기 위해서는 연속되어 있는 컨티거스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셔서 깜장색을 이렇게 추가하게 되면 한꺼번에 선택되죠.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 1급의 3번.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위치를 적당하게 배치하도록 하죠. 엔터 쳐서 마무리하시고요. 1급의 3번의 경우에는 레이어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패널에서 FX 가주세요. 베벨 앤 엠보스. 올록볼록한 느낌, 이렇게 앞에 V체크 모양을 깜빡깜빡 해보시면 차이가 보이시죠? 오케이. 쉐이프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가도록 하죠. 위쪽에 있는 옵션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고요. 필 색깔이 들어있고요.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에서 찾아오시면 될 텐데요. 버전에 따라서 이 친구들은 미리미리 보여지는 버전이 있어요. 쭈루룩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들이 쭉 나열되어 있으면 그대로 쓰시면 돼요. 저는 문제풀이하는 동안에 CC2024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레거시 쉐입들 안 보이는 경우에는 레거시 쉐입을 불러내시면 됩니다.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쉐이프라고 하는 이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패널이 열릴 거예요. 가장 끝자락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예전에 썼던 레거시 쉐이프를 불러와 주세요 라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레거시 쉐이프를 불러낸 상태예요. 레거시 쉐입을 불러는 냈는데 쉐입들이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요. 레거시 쉐입 중에서 올 레거시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시고요. 하나씩 하나씩 몽땅 다 열어놓으시길 권합니다. 태양 모양부터 찾아보도록 할까요? 햇님 찾겠습니다. 한 번만 클릭하면 저요 라고 파랑불이 들어올 거고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친구를 바로 그리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창이 닫혀요. 클릭해서 그려주실 때 비율이 깨지지 않도록 왼손으로 Shift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비율이 정 비율로 그려지죠. 태양에 대해서 색깔 값이 지시가 되어 있네요. 만들어진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썸네일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 값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FF9999 두 개씩 축약하면 F99가 되겠죠? 오케이. 레이어의 스타일 이너 섀도우라고 되어 있죠. 레이어 패널에서 FX라고 레이어 스타일 갑니다. 이너 섀도우. 쉐이프 마저 더 만들어 볼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위쪽에 있는 옵션 다시 확인을 해주세요. 쉐이프, 필, 스트로크 원하는 모양을 찾으시고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그릴 수 있게 준비가 되죠.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 때 쉬프트 눌러주시면 정비율로 그려져요. 컨트롤 T 누르시면 방향 조절 가능하죠. 엔터 쳐서 마무리하시고요. 썸네일 더블 클릭합니다. 색상값 지시가 된 거 두 가지 색상이 있네요. 그렇다는 건 오브젝트가 두 개란 뜻이겠죠. 색상은 보시고 잘 선택하세요. CC3399, C39 엔터 치시게 되면 색상 적용됐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아우터 글로우 레이어 패널에서 아래쪽에 있는 FX 누르시게 되면 레이어 스타일 적용 가능했었죠. 아우터 글로우 하나를 잘 만들었으니 복사를 해서 쓰면 되겠죠. 복사할 때 단축키를 쓰세요. 컨트롤 J라고 누르게 되면 레이어 자체가 복사가 됩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옮겨 보시면 이렇게 복사된 거 확인되시죠? 크기 조절, 방향 조절.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다시 맞춰주도록 할게요. 666600, 660
글씨 써서 마무리할까요? 타입 툴 들어서 여기다 쓸 거다 라고 위치값 콩 찍고 타이핑하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크기, 레이어 스타일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줄 거고요.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이 물감의 색깔이에요. 이 친구를 클릭. 색상값 지시가 되어 있는 대로 맞춰주면 됩니다. 방향을 결과물과 똑같이 위쪽 그리고 아래쪽으로 색상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스트로크도 같이 주도록 할까요? 스트로크, 선의 두께값 2, 색상은 그라디언트가 아니네요. 이번에는 필 타입을 컬러라고 바꾸도록 할게요. 색상 값을 맞춰주도록 하죠. OK 단추 누르게 되면 이렇게 지시사항에 맞춰서 제작을 했는데 아래쪽으로 볼록하게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시사항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출력 형태와 맞춰주시면 돼요. 글자 레이어를 선택했고요. 글자 도구를 선택합니다.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글꼴 크기 맞춰줬는데요. 여기 끝자락에 보시게 되면 꾸겨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웹 텍스트가 보여요. 클릭하셔서 스타일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위쪽은 평평하고 아래쪽이 볼록하니까 아크, 로워, 밴드 값을 살짝 조절하셔서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오케이. 중간중간 컨트롤 S로 저장하고 계신 거 맞죠?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레이어 스타일 빠진 게 없는지 글자 크기는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쭉 보시고요. JPG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400에 500, PSD로 줄여서 저장할 거예요. 40에 50. 일단 커다란 상태니까 JPG로 저장을 하죠. 파일에서 세이브라고 가시면 지금껏 계속 PSD로 저장이 됐기 때문에 Save As라고 갈 거예요. 콩 찍으시게 되면 경로와 이름 보입니다. 이름은 마음에 드는데 포맷이 PSD로군요. 클릭하셔서 JPG. 버전에 따라서 여기서 JPG가 보이는 분들은 바로 누르시면 되겠고요. 저는 여기서 JPG가 보이지 않는군요. 그러면 아래쪽에 Save Copy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하셔서 경로 그리고 이름 확인하십시오. 포맷을 JPEG라고 골라주시고요. 뒤쪽에 카피라고 붙은 글자는 지워주시면 돼요. 꼭 확인을 해주세요.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 저장하시게 되면 JPG 저장이 끝났고요. 이미지를 10분의 1로 줄여서 PSD로 저장하셔야 되죠. 이미지 메뉴 가셔서 이미지 사이즈 40이라고 값을 바꾸면 높이도 50이라고 바뀔 거예요. OK 하셔서 커다란 이미지가 작게 줄어든 거 확인하시고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저장하시게 되면 큰 이미지의 JPG, 작게 줄인 PSD 두 가지로 저장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도 파일에 이름과 크기가 지시가 되어 있죠. 400에 500 똑같네요. 파일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문제번호 2번.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400에 500 그대로 갈 거예요. 레졸루션 70이 엄청 중요해요.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필터 줄 때 요거 RGB로 안 되어 있으면 필터 자체가 먹지 않습니다. 이 친구도 꼭 컬러 모드 확인을 해주시고요. 크리에이트. 눈금자 보일 수 있도록 단축키를 써볼까요? 컨트롤 R 누르면 바로 눈금자가 보여요.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키웠고요. 소스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1급의 4번. 저는 맨 처음에 환경 설정하면서 창들을 따로따로 떼울 수 있도록 설정했기 때문에 빈 공간이 좀 있어요. 빈 공간에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소스를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미지 창에 가셔서 1급의 4번 열기. 사이즈가 비슷한지 확인하시고요. 좀 커 보이니까 이미지 사이즈 400이라고 바꿨더니 500 얼추 비슷하죠?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겠습니다. 레이어 이름은 1급의 4번에서 갖고 왔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겠죠. 필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컷아웃.
필터 메뉴 가셔서 필터 갤러리 컷아웃이라고 찾을까요? C니까 위쪽에 있겠죠. 컷아웃. 색상 보정하겠습니다. 1급의 5번 불러와라. 빈 공간 더블클릭 1급의 5번 열기. 퀵 셀렉션으로 문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의 크기가 너무 작거나 너무 클 경우에는 엔터키 주변에 있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해서 브러쉬의 크기 조정해서 작업을 하세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겠다.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적당히 크기를 맞춰주시고요. 방향이 이렇게 왼쪽에 하나짜리가 있군요. 뒤집어 줘야 되겠네요.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좌우로 뒤집어 줬어요. 색상이 파랑과 빨간 계열로 보정해라 라고 돼 있네요. 이 친구를 파랗게, 저 친구를 빨갛게 조정하면 되겠죠. 퀵 셀렉션으로 원하는 부분만 선택을 해주시고요. 색상을 바꾸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미지 메뉴에 가시게 되면 어저스트먼트, 조정, 휴 세처레이션, 색조 채도. 여기에서 휴 값을 왔다 갔다 조절하시게 되면 파란색으로 바뀌는 순간 멈추시면 돼요. OK 단추 누르셔서 마무리 지어주시고 반짝거릴 필요는 없으니까 컨트롤 D 눌러서 해제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 자체에다가 효과를 주실 수도 있고요. 다시 요만큼만이라고 빨간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해볼게요. 범위를 잘 선택을 해주시고 이번엔 레이어를 만들면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동글라미에 사선 그어져 있는 친구 보이시나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라고 뿅 찍어주시게 되면 여기에도 휴 세처레이션이 있어요. 클릭하시고요. 위쪽에 보시게 되면 휴 값을 조절하는 거 아까 우리가 위쪽에서 이미지에서의 조정과 똑같아 보이죠? 왔다 갔다 조절하셔서 빨간색이 될 때 멈추시면 돼요. 색깔 값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으면 세처레이션 조절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레이어를 따로 관리하면서 작업을 하는 걸 추천드리지만 직접 이미지에다가 조절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1급의 5번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1급의 5번 레이어 선택하셔서 FX 드랍 섀도우 그림자 주도록 하죠. 1급의 6번 불러올게요. 빈 공간 더블클릭 1급의 6번. 이렇게 가느다란 부분들 제대로 선택이 안 될 경우에는 직접 그려주셔도 돼요. 폴리곤 라sso 툴 이용하셔서 추가할 거다라는 옵션 필요한 부분들은 클릭해서 직접 그려주세요.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완성이 되죠. (1급의 6번) 레이어 스타일은 아우터 글로우. 쉐이프를 얹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갈 거고요. 위쪽에는 옵션 꼭 확인해 주세요.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합니다. 필 색깔 들어가 있고요. 스트로크 선은 없어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 콩 찍으시고요. 찾으셔야 되겠죠? 꽃 모양. 쉬프트 눌러가면서 제작을 하시게 되면 비율 깨지지 않아요. 컨트롤 T 눌러서 위치, 방향 맞춰주시고요. 썸네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지시되어 있는 색상 맞추실 수 있죠. 660033, 603이라고 추각해서 쓸게요. 레이어 스타일은 스트로크, 선의 두께값 2, 그리고 색깔 값도 컬러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지정.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복사하실 때 컨트롤 J 눌러주시면 쌍둥이가 만들어져요. 이동도구 눌러서 데리고 와보시면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진 게 보이고요.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 방향, 위치 조절해 주세요. 엔터 쳐서 마무리. 커스텀 쉐입 하나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모양. 클릭해서 쭉 그려주실 때 비율 깨지지 않도록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할 것. 이동 도구 눌러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옮겨줄 거고요. 컨트롤 T 누르시게 되면 크기 조절 가능하죠.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값 맞춰주세요. 66cc336C3 레이어의 스타일 주셔야 되겠죠. 이너 섀도우. 글씨 써서 마무리할게요. 타입 툴 여기다가 그릴 거다 라고 클릭. 그라디언트 적용하실 때는 방향성도 꼭 확인을 해주세요. 위아래가 아니라 양옆으로 색상이 들어가 있죠. 앵글 값을 조절하셔서 결과물과 같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드랍 섀도우까지 체크하고 나오도록 하죠. 지시사항에는 여기까지만 되어 있는데 살짝 이렇게 위로 구겨져 있죠. 위쪽에 있는 웹 텍스트 이용하셔서 스타일 보시게 되면 아치와 아크가 살짝 달라요. 양쪽이 평평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아치를 쓰시는 게 맞겠죠. 파일을 중간중간 저장하고 계신가요? 파일, 세이브 해서 GTQ에다가 파일의 이름 놓고 저장을 계속 하면서 작업하셔야 돼요. 최종적으로는 JPG가 400에 500이고 PSD는 40에 50짜리예요. 큰 이미지로 최종 저장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 경로와 이름 보시고 형식에서 JPG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선택하시면 됐어요. 만약에 저처럼 없다라고 하면 세이버 카피 경로와 이름 보시고 포맷을 JPEG로 바꿀 거예요. 이름 이렇게 카피 붙어 있는 건 지우시면 되겠죠. 저장하셔서 JPEG 저장이 끝났고요. 다시 PSD로 저장할 때는 크기 꼭 줄여주셔야 해요.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조그맣게 줄어들면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합니다. 세이브.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군요. 600에 400짜리입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 뉴. 파일에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입니다. 3. 단위가 픽셀 단위인 거 다시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윕스 폭은 600, 하이트 높이는 4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크리에이트. 눈금자 킬 거예요. 컨트롤 R. 동그라미 1번 보시게 되면 배경이 CC, FF, FF라고 되어 있네요. 색깔을 하나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CC, FF, FF, 얘는 CFF라고 하게 되면 하늘색이 있죠. 채워주도록 할게요. 에디트에서 필 채워줄란다. 뭘로요? 저희는 맨 처음에 만들어놨던 포어그라운드 전경색을 이라고 그럼 하늘색으로 채워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1급의 7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1급의 7번 열기. 사이즈를 보아하니 우리 거보다 좀 커 보입니다. 이미지 사이즈. 6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가 딱 떨어지네요. OK 단추 눌러줄 거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도록 하죠.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아요. 레이어의 이름 1급에 7번에서 갖고 왔다라고 정리를 해주시길 권해요. 레이어의 이름은 바꾸지 않아도 점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블렌드 모드, 혼합 모드를 멀티플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는 아래쪽에 있는 색깔과 잘 섞어주려나 봐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현재 노멀이라고 해서 블렌드 모드가 아무것도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클릭하셔서 멀티플라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하늘색이 살짝 묻어나는 거 보일 거예요. 그리고 불투명도도 줘라 라고 했네요.
보시게 되면 오퍼시티 100%로 되어 있는 거 80%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1급의 8번. 1급의 8번의 경우에는 필터를 주고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라 라고 되어 있죠. 마스크를 씌우는 건 어차피 이렇게 이미지 데리고 와서 전체적으로 가려줄 거니까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전구만 잘라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1급의 8번에 대해서 필터부터 주도록 할까요? 필터 메뉴 가시고요. 필터 갤러리. 워터페이퍼라고 돼 있네요. 이름에서 찾는 게 빠르겠죠. 쭉 내려가셔서 워터페이퍼. 오케이.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계선이 보기가 싫죠. 레이어 패널에 가시면 네모의 구멍이 빵 뚫려져 있는 레이어 마스크 보입니다. 클릭하셔서 하얀색의 마스크 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여기에서 나는 이 부분을 좀 가려주겠다라고 부드럽게 가리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듭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위쪽에서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마스크를 선택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흰색과 검정색이 보일 텐데요. 혹시라도 검정색과 흰색이 아니라면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베이직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흰색 부분이 이미지가 잘 보이는 부분이고요. 검정색 부분이 안 보이는 건데 저희는 전체적으로 흰색이기 때문에 우리 이미지가 다 보이고 있는 중이었어요. 전구 중에서 이 부분은 잘 보여도 되니까 흰색으로 표현을 할 거고요. 이 경계선은 보기가 싫으니까 검정색으로 가려줄 겁니다. 저는 흰색부터 검정색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방향성을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이 경계선까지만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1급의 9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발바닥 모양만큼만 잘 이은 그림 보이시나요? 잘라서 얘를 가려주는 거 클리핑 마스크 작업이 필요하군요. 일단 데리고 올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1급의 10번 보시면 이렇게 발바닥 모양의 이미지가 보이군요. 여기에서 배경이 단조로우니까 이럴 경우에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하는 것보다는 매직 원드 마술봉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흰색 부분만 클릭하게 되면 전체 흰색이 몽땅 선택되는데요. 저희는 흰색을 가져가려는 건 아니죠. 셀렉트에 가셔서 인버스 뒤집어 주세요. 그럼 발가락만 남네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겁니다. 1급의 10번.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는 적당히 조절을 해주시고요. 발바닥에 이렇게 오른쪽 발자국이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뒤집어져 있는 것 같죠? 컨트롤 T,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좌우가 이렇게 뒤집어졌으면 좋겠네요. 이 중에서 커다란 발 부분 요만큼만 1급의 9번이 잘 이워 보이길 원하죠? 잘라주는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클리핑 마스크 영역만 따로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나 요만큼만 이라고 또 추가해서 요만큼만 이라고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칼 부분을 선택했고요. 컨트롤 J 눌러서 하나를 더 복사하면 이 친구가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름 헷갈리지 않도록 클리핑이라고 바꿔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잘라주는 칼의 역할을 하는 아이가 아래쪽에 깔려야 되고요. 잘리우는 그림은 그 위에 얹어져야 됩니다. 1급의 9번은 그 위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1급의 9번 레이어를 오른쪽 버튼 크레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발바닥 모양만큼 클리핑 영역만큼 그림이 보여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출력 형태처럼 맞춰주시고요. 엔터 쳐서 마무리. 1급의 9번의 경우에는 필터를 주세요 라고 했네요. 1급의 9번 레이어 정확하게 잘 선택을 하시고요. 필터 메뉴에 가시면 필터 갤러리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윈드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 없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친구가 아닌가 봅니다. 캔슬 하시고요. 필터 메뉴 가시게 되면 아래쪽에도 얘네들이 다 필터예요. 스타일라이즈에 보시게 되면 윈드 바람이 여기 있군요. 이렇게 바람에 쌩 하고 날리는 느낌.
OK 단추 눌러서 마무리 지어줬고요. 레이어 스타일이 이너 섀도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너 섀도우를 하게 되면 1급의 9번은 사실 요만한 이미지잖아요. 여기에서 안쪽에다 그림자를 줘도 그림자가 눈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그림자가 오히려 이 발바닥 모양만큼 요만큼만 그림자가 져 있죠. 잘라주는 클리핑, 이 친구한테 저희는 그림자를 주셔야 합니다. 클리핑이라고 잘라주는 역할을 했던 친구 선택하시고요. FX 가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너 섀도우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안쪽으로 그림자가 보이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세요. 깜빡깜빡. 1급의 10번에 대해서도 레이어 스타일 아우터 글로우 지시가 되어 있죠. 1급의 10번이라고 이름 정리를 해놨으니까 찾기가 편하죠. 레이어 스타일 FX 가셔서 아우터 글로우 드랍 섀도우도 같이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급의 11번 제작을 할 건데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시고 나서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그 위로 오브젝트들이 쌓일 거예요. 셀렉션 선택을 잘 하십시오. 1급의 11번.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색상 보정을 해라 라고 보라색 계열 지정이 되어 있죠. 가운데 있는 이 친구를 말하는 것 같죠. 퀵 셀렉션으로 원하는 부분만 선택. 이미지 메뉴에 가셔서 어저스트먼트 조정해 줄게요. 휴 세처레이션. 휴 값을 왔다 갔다 하셔서 보라색이 될 때 멈추시면 되겠죠. 오케이. 컨트롤 D 눌러서 선택 해제합니다. 1급의 11번에 대해서는 레이어 스타일도 있군요. 스트로크. 색상이 단색이 아니네요. 스트로크에서 그라디언트 타입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필 타입을 컬러가 아니라 그라디언트. 색상 값을 클릭하셔서 이 친구의 색상을 바꿔주면 되겠죠.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었어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맞춰주세요. 스트로크를 그라디언트로 줬는데요. 색상의 방향 위아래로 되어 있는데 출력물에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되어 있죠. 방향성 꼭 맞춰 주셔야 합니다. 앵글 값 조절하셔서 결과물과 똑같이 작업을 해주시고요. 도형들을 얹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가셔서 위쪽에 있는 옵션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하고요. 필 색깔 들어가 있고요. 스트로크 없습니다. 쉐입을 찾도록 할게요. 쉐입들 모양 이렇게 맞춰주는 건 첫 번째 1번 문제에서 설명드렸어요. 색상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다면 개체가 두 개인 겁니다.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맞춰주시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방향 조절하시고요. 쉐이프에 대해서 불투명도까지 지시가 되어 있네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오퍼시티라고 하는 투명도가 있어요. 그 값을 70%. 하나를 잘 만들었으니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컨트롤 J. 하나가 더 만들어졌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옮겨보시면 이렇게 하나 더 생긴 거 보이시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그리고 방향, 위치 조절을 해주세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까지 맞춰주시면 우표 모양이 만들어졌네요. 나머지 쉐입도 얹어주면 되겠죠. 도형 제작이 끝났으면 글자를 얹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타입 2 들어서 여기다가요 라고 위치 찍고 타이핑 하도록 하죠.
글자의 크기가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 큰 친구들인지 각자 잘 선택하셔서 적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라디언트의 색상이 이렇게 세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네요. 저희는 그라디언트의 색상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하나를 더 만들고 싶습니다. 이쯤에다가 라고 마우스 갖다 대면 손가락 모양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점이 하나 추가가 돼요. 색상 값을 맞춰주세요. 스트로크에 대해서 이번엔 단색이로군요. 색깔을 그라디언트가 아니라 필 타입을 컬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요. 살짝 꼬불텅거리는 부분 보이시죠? 그럴 땐 레이어 잘 선택하시고요. 타입 툴 도구도 잘 선택하시고 위쪽에는 옵션 중에서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웹 텍스트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스타일 지정할 수 있죠. 깃발처럼 꿀렁거리는 느낌이에요. 밴드값 조절하셔서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라디언트의 색상이 이번엔 두 가지로 제한이 됐네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색상은 빼겠다라고 끌어내시면 돼요. 그라디언트의 방향을 확인하지 않고 나왔네요. 결과물처럼 위쪽이 주황, 아래쪽이 보라 꼭 확인을 해주세요, 여러분. 작업이 끝났으면 레이어드 쭉 왔다 갔다 하시면서 효과 빠진 게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요. 쓸데없이 효과가 들어가 있다 싶으시면 질질질 끌어서 휴지통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 거예요. 중간 저장 다들 하고 계시죠? 파일을 세이브 저장을 합니다. GTQ 사이트에 이름과 포맷을 맞춰서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최종적으로는 JPG가 600에 400짜리이고 PSD는 꼭 줄여서 60에 40짜리로 저장하셔야 되겠죠. 기본 저장이 PSD이기 때문에 JPG로 꼭 출력을 하셔야 됩니다. 파일에서 Save As 경로와 이름 맞춰두는데 포맷이 JPG가 아니죠. 클릭하셔서 JPG 없을 경우에는 Save Copy라고 찾으시면 되겠고요. 있으시면 바로 JPEG 선택하시면 됩니다. 파일의 이름이 맞는지 꼭꼭 확인을 해주세요. 이미지의 크기 10분의 1로 줄여볼까요?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줄여줄 거고요. 다시 한번 파일을 세이브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가 600에 400짜리로군요.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600에 400짜리 그대로 쓸 거고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입니다. 크리에이트. 컨트롤 R 눈금자 켰고요. 배경의 색깔이 지시가 되어 있군요. 물감부터 짤게요. 색깔이 CCCC66CC6 색깔을 채워주도록 할게요. 에디트에서 채워줄란다. Fill 색깔로 채울 거죠. 포어그라운드 패턴이 지시가 되어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오브젝트 들어가 있는 친구들을 패턴이라고 해요. 패턴의 사이즈는 여러분들께서 출력물을 보시고 이렇게 시작되는 초록이
그 다음번에 시작되는 초록이 리사이클이라고 하는 요 쉐이프 반복적으로 이렇게 선들을 그으셔서 이 간격을 값을 보시면 됩니다. 대략 50보단 좀 작으니까 40이라고 간주할게요. 마찬가지로 높이 값도 그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죠. 리사이클 초록이를 선 쭉 그어서 그 다음번에 그리고 그 다음번에 간격을 보시게 되면 이 친구도 50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40이라고 간주하겠습니다. 새로운 종이를 하나 따로 만들어서 패턴을 정의하도록 할게요. 파일을 새로 만들 겁니다. New. 저장할 것까지는 아니니까 이름은 안 줄 거고요. 사이즈는 40에 40짜리. 배경을 투명하게 해주셔야 나중에 불필요한 색상이 들어가지 않아요. 백그라운드는 투명한 거, 트랜스퍼런트. 너무 조그마니까 여기다가 쉐이프를 바로 그리면 잘 안 보일 것 같네요.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크게 확대를 해놓고 그리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가시고요. 위쪽에 옵션,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하죠. 색깔은 눈에 보이는 색깔, 스트로크는 없습니다. 미리 만들어진 쉐이프에서 찾도록 할게요. 일단 리사이클 하나 선택을 했고요. 더블 클릭하면 그릴 준비가 되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제작합니다. 깨져 보이는 건 많이 확대했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그려진 거 맞습니다.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넣어주세요. F6C. 핑크는 자전거 색깔이니까 다시 3399, 33393. 초록이는 얘군요. 자전거도 찾도록 할까요? 클릭 드래그해서 만드실 때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제작. 방향은 컨트롤 T 눌러서 살짝쿵 돌려줄게요.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죠? 리사이클 있고 그 위에 자전거 있어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패턴으로 등록하도록 할게요. 에디트 메뉴 가시게 되면 디파인 패턴 보입니다. 패턴의 이름, 자전거, 자원순환 모양. 패턴은 등록이 끝났으니까 이 친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창은 닫도록 하죠. 이미지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12번 열기. 사이즈, 이미지에 가셔서 이미지 사이즈 비슷하게 맞춰 오시면 되겠죠.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거고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레이어의 이름 1급의 12번이라고 정리를 해두시기를 권해요. 블렌드 모드라고 해서 아래쪽에 있는 요 색깔과 섞어줄 건가 봅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노멀하게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 친구요. 그거를 콩 찍으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드라이트 찾으시면 되겠죠. 노란색이 강하게 묻어났습니다.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레이어 패널에서 네모의 구멍이 빵 뚫어진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죠. 하얀색의 마스크를 썼더니 이렇게 내 거 땅콩이 다 보이고 있어요.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이 아래쪽에는 땅콩이 잘 보이지만 이 위쪽은 땅콩이 잘 안 보이고 있죠. 그래서 마스크를 씌워준 거고요. 부드럽게 가려주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툴. 그라디언트 색상을 보아하니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가 되고 있어요. 잘 보여야 되는 땅콩을 흰색, 그리고 안 보여야 되는 땅콩은 검정색으로 칠할 거예요. 흰색부터 시작하는 그라디언트니까 저는 이 친구를 이렇게 왼쪽 하단에서부터 오른쪽 상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급의 13번 열기. 1급의 13번도 레이어 마스크 씌워줘야 되니까요. 이 친구는 채소들만 잘라오는 게 아닙니다. 마스크로 어차피 가려줄 거니까 그대로 데리고 올 거예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사이즈를 얼추 크게 맞춰 갖고 오는 게 좋은데 혹시라도 깜빡했다라고 하면 나중에라도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는 조정 가능합니다. 필터를 주도록 할까요? 드라이 브러쉬, 필터의 필터 갤러리. 드라이 브러쉬 ABC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D면 위쪽에 있겠네요.
마스크를 씌워주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에서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친구 마스크.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서 잘 보이고 있는데요.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했으니까 좌우로 그라디언트를 주시면 되겠죠. 결과물에 보시게 되면 우리의 채소가 이렇게 오른쪽은 잘 보이고 있어요. 여기를 흰색으로, 반대쪽에 있는 채소는 안 보이고 있죠. 여기는 검정색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라디언트가 흰색부터 검정색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되겠네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해 주세요. 2급의 14번 레이어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 드랍 섀도우. 중간중간 저장하고 계시죠? 파일을 세이브해서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레이어의 순서는 결과물을 보시고 다시 꼭 맞춰 주셔야겠죠? 하트 모양보다는 요 바이러스가 더 위쪽에 있네요. 일급의 16번의 경우에는 색상 보정, 녹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하는 거 RR이 따로따로 좀 선택을 해서 색상을 적용하셔야 되겠군요. 퀵 셀렉션으로 필요한 알맹이들만 선택을 해주세요. 추가하겠다 라고. 이미지 메뉴에서 어저스먼트 조정해 줄 거예요. 휴 세처레이션, 색상 값을 녹색 부분 찾으시면 되겠죠. 컨트롤 D 눌러서 영역 해제했습니다. 1급의 16번은 레이어 스타일도 있네요. 베벨 앤 엠보스. 이미지의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 쉐입들을 얹도록 할 건데요. 쉐입들 중에서는 펜툴 이용해서 제작해라 라고 지시사항 나와 있는 거 이 친구들 보이시죠? 색깔이 하나, 둘, 세 가지 색깔. 그래서 펜툴에서 지시되어 있는 색상 값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다는 건 레이어가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배경에 이미지가 있으면 좀 그리기 산만하니까 레이어들은 비저블 눈을 꺼주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에다 배치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좀 뽑아 놓으시면 크기를 준수해서 만들 수 있겠죠.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당겨 주시고요. 200은 넘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위쪽도 마찬가지겠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50에서 100 사이 이 정도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가이드라인 뽑도록 할게요. 우선 수저부터 그려보도록 할까요? 일립스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해서 그리실 때에 위쪽에 있는 옵션 확인을 해주세요.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하고 있죠. 색깔 대비되는 눈에 잘 보이는 색상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려주도록 할게요. 수저가 살짝쿵 여기 모퉁이가 좀 둥그런 게 느낌이 다르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요 두 개의 점만 살짝 밀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수저의 모양이 완성이 됐죠. 여기에서 수저의 몸통 부분
손잡이 부분은 모서리 둥근 사각형으로 더 이어주도록 할게요. 만드실 때에 모서리를 둥글게 하기 위해서 레디어스 반지름 값은 좀 크게 주도록 할까요? 50이라고 주시면 무조건 클릭 드래그해서 그리실 때에 이렇게 반원이 만들어지니까요. 이 끝자락의 경우에는 조금 더 널찍하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수정을 해주세요. 요 점 하나 클릭해서 쭉 위쪽으로, 요 점 하나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그럼 좀 더 넓어질 거고요. 요 뒤쪽에 있는 점도 뒤로 당겨서 핸들을 좀 조절하시면 볼록하게 완성이 되겠죠. 레이어를 보시면 두 개가 이렇게 따로 만들어진 게 보일 거예요. 두 개는 사실 하나로 합쳐가줘야 되기 때문에 얘랑 쉬프트 Z랑이라고 두 개를 같이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머지 쉐이프 컨트롤 E라고 하시게 되면 합체가 되는 거 보이시나요? 잔상이 남아서 예쁘지 않으니까 도형을 제작했을 때 위쪽에 옵션 중에 패스 오퍼레이션 있습니다. 이 친구는 머지 쉐이프라고 해서 합체를 하시게 되면 잔상이 없어져요. 컨트롤 T 눌러서 적당한 크기와 위치, 방향 조절하시면 되겠죠.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좀 맞출게요. 이 위쪽에 있는 동그라미 일립스로 그리겠습니다. 동그라미를 그릴 테다. 새로운 레이어 만들 거니까 위쪽에서 옵션이 뉴 레이어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하셔서 클릭 드래그 커다랗게 그릴 거고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안쪽에 구멍을 뚫어주도록 할까요? 엔터 쳐서 마무리하시고요. 레이어 다시 내가 동그란 친구 잘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일립스로 그릴 건데 위쪽에는 옵션에서 나는 빼기 옵션으로 서브 트랙 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십시오. 클릭해서 쭉 그려주시게 되면 원 그만큼이 빠지게 될 거고요. 컨트롤 T 눌러서 위치 크기 적당히 조절하세요. 만들어진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컨트롤 T 눌러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 여기에 대해서는 요만큼 수저만큼 빼주셔야 되겠죠. 펜도구 이용하셔서 위쪽에 서브 트랙이라고 빼주겠다 옵션 바꿔주시고요. 클릭 시작점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대충 만들게요. 자, 이렇게 빼주시면 잔상이 남아서 예쁘지 않으니까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하게 되면 잘린 거 보이실까요? 다시 하늘색 동그라미도 만들도록 하죠.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 겁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컨트롤 T 누르시면 크기 조절 가능해요. 원하는 위치에다가 배치하시고 엔터 쳐서 마무리. 여기도 역시 숫자의 요만큼만 좀 잘라내도록 할까요? 펜2 들으시고요. 빼겠습니다 라고 서브 트랙. 혹시라도 인식이 잘 안 된다 싶으시면 다른 레이어 선택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인식이 될 겁니다. 만들어진 모양이 예쁘지 않으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수정 가능해요. 이 정도로 엔터 쳐서 마무리. 잔상이 예쁘지 않으니까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하늘색 부분에 대해서는 패턴도 씌워줘야 되겠죠. 이 친구를 이라고 선택했고요. 컨트롤 J 복사를 하게 되면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거 보일 거예요. 헷갈리지 않도록 이름을 패턴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에 대해서 저희 채워주는 거 색깔로 채워주겠다라고 되어 있는 필 보이시죠? 이 친구는 패턴으로 채울 건데 라고 바꾸실 수 있을 거고요. 저희가 저장했던 패턴을 선택하셔서 적용하시면 되겠죠? 이제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줘야 될 것들 쉐입들만 선택하셔서 드랍 섀도우 오케이 반복하시면 되겠죠?
레이어들을 다 눈을 뜨도록 할게요. 나머지 커스텀 쉐입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채워주는 거 마지막 걸 패턴 기억하고 있네요. 채워주는 걸 다시 색상으로 바꾸겠습니다. 필터 앱은 컬러 단색으로 바꿀 거고요. 색상은 여기에서 색상을 넣어 주실 수도 있어요. 도형에 대한 불투명도 지시가 있을 때에는 레이어 패널에서 오퍼시티 값을 주시면 됩니다. 그라디언트는 꼭 방향성을 확인을 해주세요. 위아래로 되어 있는지 양옆으로 되어 있는지.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똑같은 아이는 복사해서 쓰시면 되죠. 컨트롤 J 눌러서 복사할 수도 있겠지만 이동 도구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왼손으로 Alt 누르면 이렇게 쌍둥이 화살표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그때 드래그 하시게 되면 복사가 될 거예요. 쉐이프들이 다 정리가 됐죠? 이제 글씨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고 쓰시면 되겠죠? 글자의 크기가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다면 어떤 게 큰 건지 작은 건지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로 블럭을 잡으셔서 적용을 해주세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상 세 가지의 경우에는 추가시켜줄 위치 마우스로 갖다 대시면 손가락 나와요. 클릭하셔서 단추 추가하시면 됩니다. 글자의 경우에도 복사해서 쓰시는 게 좀 더 빠르겠죠? 이동 도구 선택하고 계시죠? 왼손으로 Alt 누르면 쌍둥이 화살표 나타날 때 클릭 드래그해서 복사, 클릭 드래그해서 복사하시면 되겠고요. 글씨는 더블 클릭해서 바꿔주세요. 배치가 다 끝났으면 다시 한번 레이어에 효과 빠진 게 없는지 그리고 위치 틀어진 게 없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파일을 중간중간 저장하고 계시죠? 컨트롤 S 눌러가면서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최종적으로는 600에 400짜리는 JPG입니다. 60에 40짜리로 줄여서 PSD예요. 지금은 커다란 상태니까 최종적으로 저장하실 때 파일, 세이브 에즈, 경로, GTQ 맞죠? 이름 맞습니다. 다만 포맷이 다르니까 JPG 찾으시면 되겠고요. 없으면 세이버 카피. 파일의 이름 꼭 정확한지 확인을 해주셔야 해요.
이미지의 크기 줄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줄여주시게 되면 이렇게 작아지죠.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4년 10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